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결정 하나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시아 전체 군사 지도를, 아니 어쩌면 세계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던 미국의 입장이 그야말로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 이걸 승인이라고 단정하긴 좀 이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이 일단은 열렸다는 그 상징성,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 승인이라는 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방정식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절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외교,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해요. 그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래의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경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약속이 오고 갔길래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동맹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요? 네, 이건 결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거래였죠. 분석가들이 이걸 두고 동맹의 상업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안보보장이라는 약속을 받는 대신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약속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이 딱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우리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면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거래의 대가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와, 4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죠. 이게 단순히 금융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쇠락해 가던 미국의 조선업에 1,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걸 되살려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막대한 반대급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꿈쩍도 않던 핵잠수함의 문이 드디어 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도대체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뭐길래 한국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왜 수십 년에 걸친 수건 사업이었는지 그 압도적인 성능의 차이에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차이는요, 뭐랄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바로 그 순간이 적에게 발각될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력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승조원들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깊은 바닷속에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비유한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야 하는 단거리 선수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마라토너, 딱 그 차이인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능력,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략적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물속에 숨어서 기습을 노리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위협을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바닷길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 해군이 연안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대양 해군,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도전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죠. 전문가들은 이 여정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높고 험난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핵의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는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건 미 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외교전이 될 거예요. 둘째, 잠수함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바로 어디서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미국 필리조선소를 언급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거래의 본질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한국의 기술 독립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저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LEU라는 단어, 이게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HEU를 쓰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무기화가 불가능한 프랑스 방식의 LEU를 쓰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건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핵무기 만들 생각 전혀 없다. 이건 순전히 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한 동력원일 뿐이다. 라고 약속하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결정은 당연히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그야말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국들이 각자 새로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결정 하나가 동북아에 아주 위험한 도미노를 쓰러뜨린 셈입니다. 북한은 이걸 직접적인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핵잠수함 개발에 더 속도를 낼 명분을 얻게 될 거고요.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온다고 느끼고 해군력을 더 키우는 걸로 맞대응하겠죠. 그리고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건 아마 일본일 겁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핵잠수함이 없는 강대국으로 남는 걸 용납하기 힘들겠죠. 결국 일본 내에서 재무장 논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 나라가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이걸 갖는 거야 라고 하는 조치가 경쟁국들 눈에는 아주 공격적인 위협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북한은 개발 속도를 더 높이고, 그럼 또 일본은 무장을 강화하는 이런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 동북아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동북아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하나의 큰 약속, 바로 국제 핵 비확산 규범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한 AUKS 딜에 이어서 이번 결정까지 나오면서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교묘한 허점을 파고들게 됐습니다. NPT가 핵무기는 금지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바로 이 애매한 지점 때문에 평화적인 핵 이용과 군사적인 이용 사이에 아슬아슬했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만들어낼 새로운 선례입니다. 미국 같은 핵 보유국이 동맹국에게 민감한 핵 추진 기술을 이전해도 괜찮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동안 미국이 앞장서서 지켜온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강대국들의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필요성, 다시 말해 중국의 부상이라는 위협이 핵기술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오랜 규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는 더 불안한 세계를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은, 더 예측하기 힘든 위협들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스스로 열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겁니다.